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탁리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탁리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리니님.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니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일단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탁송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제 이동시켜주시는, 그죠? 네네.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하던 중에 일이 좀 생겨서 이거를 썰로 풀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누가 계신가요? 아니요, 잠깐, 여기 거리에 잠깐 나와가지고. 거리에? 네네, 집 앞에 잠깐 나와가지고. 아니, 잠깐만. 집 안에서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조금. 여자친구분이 계셔서? 네네. 여자친구분이 계시면 혹시 여자친구분이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시나요? 맞습니다. 조금 싫어하고, 돌비의 공포 라디오를 별로 안 그러면, 좋아해요. 그러면, 정말, 네. 당장 문 열고 들어가셔서, 네. 여친아, 너 지금 노래 듣고 있어, 이어폰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 바로 앞에 조용한 공원이 있어서. 여자친구분한테 그렇게 하면 혼나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니님께서 탁송을 하면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즐기십니다. 탁리니예요. 이 이야기가 25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원래 토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700km, 800km 이상씩 운전을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데 하필 그 일요일날 여자친구가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일을 했어요. 일요일은 정말 이 콜이란 걸 찾기가 힘듭니다. 가뭄에 물 찾듯이 정말 찾기가 힘든데 찾는 와중에 경기도 여주에서 네. 경북 영주 가는 콜을 잡게 되었어요. 뭔데? 경북 영주를 이동을 했는데 경북 봉화에서 부산광역시로 가는 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부산광역시? 이러면 이제 일요일에 부산에서 자고 월요일에 부산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제가 냅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차주님께서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동하시면 된다. 근데 차량 정보에 대해서 묻지 말래요. 뭐야 이건 또. 그때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기사가 당연히 알아야 할 차량 정보는 뭐 차종이 오토인지 스틱인지랑 기본적인 유류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받았는데 출발지가 봉화의 모 장례식장이고 도착지가 부산의 모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운반하는 차는 운구차인가? 근데 이 운구차는 또 다시 생각하면 제가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차부터 일단 길기도 하고 저는 이종 보통인데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건 좀 힘들겠다 싶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니래요. 폭스바겐 차량이고 그냥 일반 승용차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밥 먹고 이렇게 기차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차주한테 전화를 했는데 차주가 제가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서 거기 계시는 직원분한테 차를 맡겨놨다. 차를 받아서 가시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출발지로 가서 그 직원분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네. 전화를 하니까 그분께서 지금 나가겠습니다 해서 차를 받았는데 탁송기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차를 보면 계기판 사진 찍고 그리고 외부 사진을 다 찍는단 말이에요. 찍고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거기 직원분이 나오시더니 혹시 뭐 기름 같은 거 있냐 해서 기름은 만땅이네요. 꽉 차 있어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해서 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는데 직원분이 문을 딱 잡으시면서 혹시 믿는 종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근데 제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대신에 길거리 가다가 돌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성당 다녀요 라고 대답만 하는 정도로. 근데 유아 세례를 받아서 어릴 때 성당을 다녔었긴 한데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지 도착을 하면 부산의 모 장례식장으로 가지 않아요? 라고 하길래 맞다. 그러니까 거기서 1km만 걸어가면 성당이 하나 있다. 거기 도착해서 30분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를 할 거면 기도를 해도 되고 진짜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시간을 축치고 있어라. 정말이다. 도착을 해서 무조건 성당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런 경험도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귀신도 안 믿고 그냥 귀신의 존재를 안다는 거는 돌비의 공포 라디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행을 시작합니다. 주행을 시작하면서 차주님한테 차주님 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심히 가셔서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라고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출발지에서 차를 건네주셨던 직원분이 제 핸드폰 번호로 전화 오셔서 예. 운전을 조심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걱정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면서 너무 과한데 이 걱정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끊기 전에 이 차량이 고인의 차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차량에 처음 탔을 때 그 건설 현장에서 보면은 발목에 띠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흰 색깔 하이바 같은 거. 그게 있길래 저는 차주님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차주님의 아버님이 운전을 하시던 차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차를 부산에 있는 집으로 옮기려고 탁송을 보내는 거였어요. 출발지 직원분이 저한테 고인의 차량이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가셔라 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찝찝하죠. 뭐 여름이나 이럴 때 중간에 가다가 차가 퍼져도 문제인데 이 차가 고인의 차량이라고?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뭐 어차피 그냥 15만 원 벌려고 나온 건데 그냥 하고 가자. 가는데 봉화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동, 경주 이렇게 지나서 내려가거든요. 네. 안동을 지나는데 그 차량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폭스바겐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 핸드폰을 가로로 세워놓고 블루투스를 연결해 놓는데 근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집으로 안내할까요? 이러면서 알람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서울인데 예. 집으로 안내할까요? 알람을 띄우면서 5, 4, 3, 2, 1 이게 계속 뜨는 거예요. 예. 당연히 X를 누르고 뭐야 음성인식이 잘못됐나 보다 이러고 다시 3km 정도 가는데 또 집으로 안내할까요? 뜨는 거예요. 그때 뭔가 이상한데? 정말 좀 이상한데 이래서 끄고 안동에 조금 지나다 보면 졸음쉼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전자담배를 하나 피우는데 얘가 그 사람이 흡입을 하면 밑에 액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카트리지가 칙 하면서 조금 끓어요. 근데 이게 14번을 총 필 수 있는데 한 번, 두 번 피고 가만히 있는데 졸음쉼터에 정말 사람이 없었는데 그 전자담배에서 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숫자는 하나가 줄어 있어요. 그래서 뭐지? 내가 뭐 버튼을 잘못 눌렀나? 네. 이렇게 또 피고 마지막에 3모금 정도 남았었는데 얘가 칙칙칙 하더니 진동이 찡 울리고 꺼지는 거예요. 누가 태운 거야? 그니까요. 저는 어이구. 정말 무서워서 이 차로 도망가도 무섭고 졸음쉼터에 달리는 거는 화물차들밖에 없고 예. 화장실로 가자니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차에다 그냥 던져놓고 기기를 예.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앉아서 여자친구한테 무섭다 이런 상황이고 제 사무실 형님들한테 전화해서 무서워요 형 이러면서 어떡해요 이거 그랬는데 형들이 야 너가 피곤한가 보다 그냥 그거 끝내고 모텔 들어가서 자 반값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가서 들어가서 자 이런 거예요. 아니 무서운데. 그래서 봉화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반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 안동 휴게소에서 쉬고 30분 정도 더 달리고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주위에서 뭐가 틱틱틱 하는 거예요. 이 탁송기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소리가 나면 뭘 밟았나? 하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건가? 이러면서 차량을 먼저 의심합니다. 이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면 기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하부 사진을 찍고 했을 때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러면서 다음 졸음쉼터에 세워서 시동을 가만히 켜둔 상태로 파킹을 해놨는데 운전석 뒷바퀴에서 뭔가 틱틱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내려서 후레쉬 켜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다시 차에 탔는데 또 운전석 뒷바퀴에서 틱틱틱 소리가 나길래 네이버에 찾아봤죠. 뭐 이 차량 증상에 대해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글에다가 시동을 껐다 키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게 있길래 시동을 껐다 켰더니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인 증상인가 보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부산을 거의 가기 전에 보면 경주가 하나 있잖아요. 경주 옆이 울산 그 다음이 부산인데 경주를 딱 지나가는데 목 뒤에서 한기가 느껴지는 거 아세요? 제가 그 한기라는 거를 그날 처음 느껴봤는데 네. 뭐 보통 느낄 수 있죠. 저희가 혼자 어두운 공간에 있거나 하면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정수리 끝부분부터 목 뒤 그리고 엉덩이 골까지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내가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었나 보다. 에어컨을 끄고 다시 가고 있는데 그 출발지 직원분 있잖아요.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시더니 잘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저 아직 한 40분 정도 남아서 거의 다 와간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일 없죠? 이러길래 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기가 센가 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을 하다가 제가 물어봤죠.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탁송 콜이 오후 1시에 떴던 거예요. 제가 영주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4시 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1시에 떴는데 기사가 2명 정도 왔대요. 처음에 왔던 기사가 차량 사진을 찍고
타자마자 고인 차라는 말을 듣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 사람은 돈보다는 생명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예. 이거를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 이 사람들이 포기했으니까 나한테 왔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이 봉화 톨게이트를 안 지나고 다른 영주를 통해서 갔다가 영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나간단 말이에요. 영주 톨게이트를 가기 전에 전화가 와서 저 이 차 운전 못하겠어요 하고 출발지에 다시 내려놨대요. 네. 그래서 이 직원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랬는데 정말 대낮인데 저랑 똑같이 정수리에서부터 등허리까지 한기를 느끼고 뒤에서 틱틱틱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사님은 한기는 둘째치고 차에서 소리가 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고인이라는 소리는 어디 간 데도 없었고 그냥 틱틱틱 소리 나고 차량에 문제가 있다. 이걸 끌고 내가 부산에 갔다가 차에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겠구나 해서 코를 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잡은 거예요. 근데 이 탁송이라는 거를 보내보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뭐 시청자분들 중에도 계실 수도 있는데 기사가 차량을 출발하고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 원래 돈을 줍니다. 근데 탁송사가 출발하기도 전에 저한테 돈을 줬어요. 저는 돈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차가 중간에 가다 퍼져서 메카에 질질 끌려가더라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켜 있어야 되고 왜냐면 돈을 받았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출발지분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게 있었고 뒤에서 똑같이 틱틱틱 소리가 난다. 네. 근데 차량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부산에 도착을 하면은 네. 자기한테 전화를 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제 상황실에서 전화가 온다. 기사님 잘 가고 계신가요? 이러길래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퇴근해야 돼서 예. 무슨 일 생기면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물어봤어요. 근데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어떤 걸 말을 안 했을까? 이러시길래 이거 차 고인이 타신 거 맞지 않냐? 왜 말을 안 하셨냐? 이거 원래 기사한테 고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해준 게 예. 차량이 손상된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그냥 우리 중고차 매매단지 가면은 있는 그런 차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차량이 퍼져서 갓길에 세워놨는데 네. 뭐가 치고 간 거예요. 치고 가서 이분이 다리 밑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차량은 손상이 없고 그 고인이 되신 분, 그러니까 처음에 콜을 불러주신 여자분의 아버님이시죠. 그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 얘기를 차에서 타서 들으니까 또 무섭네요. 이러니까 이제 거기 사무실 여자분이 그렇죠. 근데 에이 그래도 무슨 일 있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탄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일단 뭐 4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심히 가겠습니다.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나서 제가 도착을 하면 원래 사진을 찍어요. 근데 사진을 못 찍고 돌아서서 그 지하주차장을 나왔거든요. 그 건물이 어디였냐면 부산에 있는 장례식장 건물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장례식장 건물이었고 그 건물 지하 3층에 차를 대고 예. 차를 주차를 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주차를 하는데 사진을 찍는 방면이 전방에 있잖아요. 앞에 본네트.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고 왼쪽으로 돕니다. 사진을 찍을 때. 근데 왼쪽 조수석 뒤 대각선 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찍고 뒤에 트렁크 부분을 딱 찍으려고 가는데 유리에 애기 손바닥 아세요? 조그만한 거? 애기 손바닥이 하나, 둘, 셋 있고 어른 큰 성인 손바닥이 양쪽에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주차도 안 했어요. 그냥 냅다 뛰었어요, 뒤로. 근데 냅다 뛰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귀신도 안 믿고 제가 이 영적인 존재 믿는 거라고는 돌비의 공포라디오밖에 없다고. 근데 하고 나서 1층에 딱 갔는데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저거 차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직업정신이 좀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다시 가니까 차가 시동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을 다시 켜고 계기판 다시 찍고 사진을 다 찍고 주차를 해놓고 키를 운전석 앞바퀴에 올리고 사진을 찍고 진짜 바로 뛰었어요. 1층으로.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도착지에 도착하면 전화라고 하셨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그 출발지 직원분께서 거기 부산에 모 성당 주소를 주시면서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 일 없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일을 당연히 다 얘기를 해줬죠.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고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 내가 뒤에 사진을 찍어놨다. 이걸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보내주려고 딱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진짜 등골도 오싹했는데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때. 그런 상황에 이거는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밖에 눈에 안 보인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영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영매가 오든 무당이 오든 볼 수는 있지만 직접 겪은 건 본인이지 않냐. 근데 본인은 뭐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유아세를 받았던 뭐 어떤 기도 행사를 드린 적이 있던 종교시설로 가라. 이렇게 해서 성당에 가서 그 십자가가 크게 가운데 있고 의자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맨 앞에 앉아서 가만히 시간을 죽이려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앞으로 30분 동안 여기서 눈 감고 있을 시간이 얼마나 더 있겠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 졸리면 본인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나오면서 잠드는 거 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입 밖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하는데 옆에서 수녀님이 깨우셨어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피곤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무서우니까 좀 등골도 오싹하고 하니까 잠도 안 오는 시점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 지날 때쯤에 되니까 그 출발지 분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가서 꼭 샤워하고 자라. 근데 잘 때 불은 켜놓고 자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좀 싼 모텔을 또 찾았죠. 찾아서 갔는데 되게 깔끔했어요. 엄청 깔끔한 모텔이었는데 금액도 엄청 괜찮았어요. 그래서 누워서 있는데 그 모텔을 보면은 제가 보통 TV를 켜놓고 불을 끄고 잔단 말이에요. 모텔에서 자면. 왜냐면 조금의 불은 있어야지 제가 잠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 무드등을 켤 수가 있더라고요. 무드등을 켰는데 모텔의 구조가 우리가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보통 오른쪽에 자기가 눕는 방향에 탁상이 있고 그 위에 전화기가 있고 정면에 TV가 있고 그 밑에 책상이 있잖아요. 그 책상 위에 보면 수건이랑 바디워시 용품 이런 거 있고 예. 정말 무서웠어요. 그 바로 밑에가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냉장고 안쪽에서 우리 그 냉장고 오래된 거 쓰면 전기 스파크 튀듯이 틱틱 소리 나는 거 알아요? 알죠. 근데 그 소리가 아까 차에서 났던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틱틱틱 소리가 나는데 그 에어컨을 켜두고 이불을 덮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몸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거치고 그 출발지 분께서 시켰던 대로 무드등이 아니라 그냥 하얀 불을 다 켜놨어요. 근데 모텔에 누워있으면 이게 어떤 모텔은 그렇고 어떤 모텔은 안 그런데 보면은 불이 꺼지는 모텔이 있어요. 절전 상태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불이 꺼져요. TV도 꺼지고. 제가 그때 잠든 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새벽에 잠을 한 번씩 깨는데 보통 새벽 6시에 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새벽 1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3시에 깬 거예요. 예. 새벽 3시가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나 이런 거 들으면 귀신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죠. 근데 그날따라 그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야, 이거 내가 15만 원 벌겠다고 하다가 진짜 망했다 이거. 내 여기 하루 잠자는 게 진짜 내 최고의 낙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누워있다가 새벽 3시에 딱 깼는데 거짓말처럼 진짜 불이 다 꺼져 있고 리모컨을 찾아서 불을 켜야 되잖아요, 모텔은. 리모컨을 찾는데 그 누워있는 시점에서 오른쪽에 유리로 된 게 있고 시트지가 발려져 있고 화장실이 보여요. 화장실 내부가 보이고 문제는 화장실 안에서는 밖이 안 보여요. 네. 시트지가 발려져 있으니까. 근데 화장실에서 불이 꺼져 있는데 틱틱틱 소리가 나고 불이 켜졌다가 꺼진 거예요. 리모컨은 저한테 없는 것 같고 불이 켜졌다가 꺼졌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있다가 불을 좀 켜놓고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그 어떤 어린 애기가 있는데 예. 우리 꼬장꼬장한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무릎 정도 높이 오는 애기들이 입는 옷을 입은 애가 아쿠아 슈즈 같은 걸 신고 모텔 방 안을 뛰어다니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그게 꿈이 처음이자 마지막 악몽일 거예요 아마.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몸을 세게 비틀면은 가위에서 깬다.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꿈만 꿨어요. 꿈만 꿨는데 그 차수님의 아버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차수님의 아버님이 그 꼬마애를 잡고 누워있는 저한테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애기가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깔깔깔깔 하면서. 그걸 꿈에서 꾸다가 눈을 탁 떠졌는데 그때가 아침 8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차수님 차를 준 그 직원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전화가 오셔서 혹시 어제 불 다 켜놓고 잤어요? 그러길래 다 잤다 했는데 이 차를 주신 차주님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꿈을 꾸셨대요. 자기 아버님이 어떤 꼬마애랑 나와서 침대에 누워있는 액자를 보면서 막 웃고 있었대요. 그러면 그 꿈에서 액자는 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주님은 그 꿈을 꾸자마자 그 차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부산으로. 찾으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십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정확한 사고 자리를 듣지는 못했는데 예. 그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 차 사고가 났던 지점과 3km 반경이라 그랬어요. 3km 반경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 뒤에
차주님에게 제가 연락을 해야 할 일이 한 번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과태료를 미납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연락을 했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예.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을 통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처리를 안 하면 제 입장에선 굉장히 찝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직원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직원분이 그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차주님 따님 되시는 분이 꿈을 꾸셨대요. 계속. 장례식이 끝나고 이장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네. 버스에서 오는 내내 그 사고가 나는 당시까지도 계속 꿈을 꾸셨고 집으로 오는 내내 계속 꿈을 꾸셨는데 그 아버님이 꼬마애랑 나와서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계속 웃었대요. 그 꿈만 계속 반복적으로 꾸신 거예요, 이분이. 예. 계속 꾸시다가 출발지분이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줬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준 줄 알았대요, 제가. 왜냐면 그 꿈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처음에는 액자에 누워있었던 저한테 손가락질을 한 거고 네. 조금씩 그 액자가 선명화되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저한테 웃었대요. 근데 그 직원분은 좀 찝찝한 거죠, 사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준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어서 그냥 다른 일로 전화를 준 거면 정말 다행이다. 근데 차주랑은 연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직원분도 차주님이랑 통화를 해서 뭔가 끝내야 할 사안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전화번호, 심지어 차량 정보도 없앴대요.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건 차를 폐차시켰다는 거란 말이에요. 차도 폐차시키고 네. 가족분들끼리 연락처도 다 주고 받았을 텐데 그분도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냥. 어마무시한 일들 겪었네, 이거, 진짜로. 아마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공포였지 않았나. 야, 근데 진짜로 그 리니님처럼 이런 일을 겪으면 야, 이건 진짜 뭘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 이런 게 좀 영적인 그런 이야기인 건가? 이런 느낌인 건가? 이런 걸 안 들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그 뒤로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는 네. 밤에 혼자 운전하기가 조금 무서워. 아, 근데 하셔야 되는 직업이잖아,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좀 그렇죠. 먹고 살려면 해야 되니까 하는데 예. 그래 이제 그럴 때마다 대낮에 공포 라디오를 듣고 밤에는 이제 클럽 노래를 틀면서 갑니다. 아, 아니에요. 조금 바뀌었죠, 이제. 아침, 낮에도 돌비공포 라디오를 들으시고 저녁, 밤에도 돌비공포 라디오를 들어야 돼요.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즐겨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더우면 더위로 이겨내는 거고 추위는 추위로 이겨낸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너무 잘 해주셨고, 또 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혹여나 뭐 지인분들이 겪은 게 있으면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자친구분도 언젠가는 돌비공포 라디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탁리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탁리니님은 탁송 기사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으시는 분인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탁리니님.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바쁘신데. 자, 오늘 탁리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거는 아마도 지금 모든 분들과 동일할 겁니다. 왜냐면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 분명히 혼자 있는데 옆에서 열댓 명 같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탁리니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얼마 지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얘기. 원래 제가 돌비 라디오를 듣기 전에는 이런 경험도 없었고 이런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끌려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강릉에서 대구로 장거리 탁송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배정받은 차량이 스타리아 9인승이었습니다. 탁송기사들은 보통 우리 헤이딜러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이딜러를 이용하시면 진단평가사가 와서 실제로 자격증이 있는 분이 오셔서 차량을 진단해주시고 그 금액을 결정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이제 세미 진단평가라고 해서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탁송기사가 점검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받으시는 분이 차량을 직접 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이 탁송기사가 그걸 점검을 한 걸 토대로 감가되는 내용을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겪었던 일인데, 이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본인이 경험해본 부분을 토대로 사진 열심히 찍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강릉을 가기 전에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강릉 탁송을 갔다가 강릉에서 대구로 탈출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강원도 지역은 탁송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오지라고 하면은 홍천, 인제에서도 길면 쪽이 군부대가 많은 쪽인데, 강릉을 갔다가 대구로 가는 과정에서 스타리아 9인승 차량을 검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는 딜러분께서 아직 입금은 안 됐으니까 검수하시고 입금 받고 출발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검수하던 와중에 차량에 담배 냄새가 굉장히 짙었어요. 우리가 담배를 피면 냄새가 배지 않습니까? 물론 한 대 피고 창문을 열고 하면은 냄새가 좀 빠져요. 근데 우리 공사 차량이나 이런 거 보면 사장님들이 안에서 담배를 피시고 심지어 재떨이까지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담배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섞여서 머리가 굉장히 아픈 차였습니다. 그 냄새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코튼 향과 맨솔 담배 향과의 그 섞임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내가 대구로 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 지끈지끈하다. 어차피 마지막 운행이니까 천천히 가자. 이런 마인드로 하려고 했는데, 차가 조금 이상했던 게, 우리가 스타리아 차량 혹시 아시나요? 스타리아 9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가 3열, 가운데 2열, 그리고 또 앞에가 2열, 운전석, 보조석 포함해서 총 9인승입니다. 9인승은 처음이었어요. 9인승의 차량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풀옵션이었는데, 맨 뒷열의 트렁크를 열어보면 어떤 하얀 색깔 자루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딜러분한테 얘기를 했죠. 출발지 딜러분께. 이거 전 차주님이 안 들고 가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그랬는데, 직접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차주님이랑 전화를 하니까 차주님이 그거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된다. 도착 지분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가 보다. 그냥 이래서 챙겨놨죠. 별도로 장소를 옮기지도 않았고 그냥 챙겨놨습니다. 입금을 받고 서로 간에 이 과정이 끝난 뒤에 저는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지도를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강릉에서 대구를 찍게 되면 동해안을 쭉 따라서 가는 무료 경로가 있어요. 이 무료 경로가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진짜 바다가 보이는 그 길로 해서 내려갑니다. 오케이. 마지막 콜이고, 서해안은 정말 지겹게 많이 봤으니까, 동해안 물이 정말 맑다고 들었으니까 동해안 물이나 보고 가자. 이러다가 쭉 내려가다가 출발을 해서 가다가 동해 휴게소를 들리게 돼요. 동해 휴게소는 특별한 거 없었죠. 그냥 거기서 밥 먹고 바다 한번 보고 와, 물 정말 맑다 이러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내비를 보면 제가 가고 싶은 경로를 찍어놨어도 얘가 실시간으로 이 길로 가면 빨라요 하면서 띄워줍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시참 때 갔던 길이죠. 삼척과 봉화를 잇는 36번 국도가 있어요. 제가 이 국도를 사실 지명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시참 참여를 하면서 설명하려고 그냥 36번 국도란 걸 알게 됐는데, 이 국도를 지나면서, 이 국도라는 자체가 왕복 2차선이에요. 굉장히 좁고, 보통 우리가 왕복 2차선이라는 국도를 지나게 되면 그냥 쭉 이어져 있고 가끔 곡선이 급경사 이렇게 쭉 나오고 하는데, 그 길은 산을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60km 구간단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60km 구간단속을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졸립니다. 제 앞에는 카니발 한 대가 있었고 제 뒤에는 소렌토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승합차고 제 뒤에 있는 차는 저를 넘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갓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끔 세워주고 비상깜빡이 켜주면서 빠지면 그 차가 다시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천천히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정표를 보니까 삼척 땡 봉화라고 돼 있는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으로 빠져서 가는 길에 정말 졸렸어요, 그날.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식사라는 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예. 아예 굶는 경우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세지 하나 먹은 게 다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밥을 중간에 먹게 되면 차마 말할 수 없는 졸음이 굉장히 몰려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였고, 중간에 잠깐 쉬어야겠다 하고 갓길에 차를 대고 쉬고 있는데, 분명히 제 뒤에 제가 중간중간에 차를 세우고 넘어가고 보내면서 제 뒤에 있던 한 8대 정도의 차를 봤어요. 제가 중간에 좀 넘어간다고 빨리 달린 것도 있는데, 제가 갓길에 있으면 8대의 차량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안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30분을 있었는데 60km 구간 단속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30분 사이에 한 대는 지나갈 텐데 한 대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갓길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강릉도 엄청 맑았고 동해 휴게소도 맑았고 이 국도라는 구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나 이제 우산도 없으니까 차에 타야겠다. 그리고 차에 타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구형 카니발 카렌스라고 하나요? 옛날에? 그 카렌스 차량이 이렇게 먼저 지나가고 제가 그 뒤를 봤는데 흰색 카렌스였어요. 근데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앞차의 뒷창문은 제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승합차고 좀 높기도 하니까. 보는데 카렌스 뒤에 두 개의 좌석이 있는데 한 꼬맹이가 맨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다시 옆좌석으로 옮기고 또 왼쪽 좌석으로 옮기고 또 오른쪽 좌석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사람이 움직이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옮기면은 머리가 움직이잖아요. 최소한 N자 모양으로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풍선 이렇게 들고 가면 쓱 움직이잖아요. 정말 그런 듯이 이렇게 쓱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서 사실 아무 생각 없었죠. 귀신이라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근데 쓱 가면서 앞에 보니까 7km 전방에 무슨 전망대 같은 휴게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들려서 안 되겠다, 이거 핫식스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 차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차도 들어가네 이러고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그 차 안에 썬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차 안을 봤는데 아주머니 한 분만 내리고 차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가 분명히 타 있었는데 제가 본 건 애기였거든요. 애기 머리였고 이제 애기가 장난친다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차에 아무도 없다고? 애기가 먼저 화장실을 갔나? 그래서 제가 차를 탔는데 차에 타서 약간 신경은 안 쓰고 있었지만 사람이 흘끗흘끗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차에 타자마자 그냥 가는 겁니다. 애기가 타고 뭐 누가 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타고 가시길래 저도 그냥 따라간 거죠. 저는 제 갈 길 가면서 그 차가 앞에 있었던 거니까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타신 카렌스 차량이 중앙선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왕복 2차선이니까 이게 여기서 앞에서 사고가 나면 저도 사고가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도로로 이제 주행을 탁송이를 하면서 음주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음주가 아니더라도 운전 미숙이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보면은 저는 운전하는 직장이니까 저는 좀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자주 하는 편인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차가 1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방면으로 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지금 차 상태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도 똑같이 휘청휘청 거리고 그렇다. 가던 중간에 그 통화가 30분 정도 이어지는 중간에 왼쪽 건너편에, 그러니까 저희는 오른쪽 차선이죠. 왼쪽 건너편에 백숙집이 하나 있었어요. 불이 꺼져 있는 백숙집이. 근데 그 카렌스가 획 하더니 그 백숙집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뭐 저 아줌마는 운전을 저렇게 하냐, 왕복 2차선 도로에 너무 위험하네 이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대구를 들어가기 전에 보면 영주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그때가 시간이 7시 한 반 정도가 거의 다 돼가는 시점이었는데 7시 반에 이제 영주 쪽 가다가 졸음쉼터를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좀 사람이 웃긴 게 우리가 고속도로가 있어도 오른쪽에 보면은 민가가 있어요. 민가를 끼고 고속도로가 발달해 있는 지점이 있고 졸음쉼터 옆에 보면 펜스가 쳐져 있고 건너편에 집이 보입니다. 근데 한 집이 빨간 색깔 지붕이 있었고 파란 색깔 지붕이 있었는데 빨간 색깔 지붕의 집 2층이 불이 빨간색인 거예요. 근데 빨간색 조명이 있는 집 바로 옆에 파란색 지붕의 집이 있었는데 그 2층에 아까 카렌스에서 봤던 그 애기 머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애기가 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창문으로 그림자를 비춰서 보면 이 아이가 앞으로 보고 있는지 뒤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사람 머리통만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게 사람 머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가정집이니까 뭔가를 세워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게 창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 창문 보면은 시트지를 발라놨는데 유리가 좀 두꺼운 나무 테두리로 된 창문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이렇게 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머리통이라고 생각했던 게 멀어졌다가 빨간색 조명이 있는 빨간 지붕 집 조명 앞에 똑같은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씨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너무 피곤한가 보다 지금. 이거 안 되겠다. 세수를 한번 하고 가야겠다 빨리. 가서 어차피 대구에 본가 있으니까 본가 가서 자든지 해야겠다. 와 이건 정말 무섭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매매단지로 보통 차가 가는데
여기는 조금 달랐어요. 이 스타리아 차량을 밴으로 개조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밴 특장하는 곳이나 튜닝샵이 보통 산 인근에 있습니다. 근데 주소가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주소였어요. 네이버를 치면은 우리가 로드뷰가 나오잖아요. 로드뷰는 대낮 기준으로 나오니까 아 여기구나 하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거의 막다른 길로 가면은 가지 뻗어져 있듯이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사장님이 전화 오셔서 오른쪽에서 첫 번째 오른쪽으로 꺾으셨다가 두 번째 왼쪽으로 꺾어야 우리 매장이 나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제가 영주 휴게소에서 7시 반이었으면 대구에 도착했을 시간이 거의 8시 반이나 9시 사이였어요. 그 어두운 밤에 가로등도 하나가 없었단 말이에요.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오른쪽에서 우회전을 하고 두 번째 왼쪽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헤드라이트가 보면 요즘 신차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단까지 해서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려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많이 어둡다 보니까 저는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리는데 이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옆이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서서히 옆으로 퍼지는데 빛의 끝부분에 반바지를 입은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게 사람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봇대 바로 옆이어서 전봇대가 또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불빛을 사라락 내렸어요. 내렸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버튼을 당기면 쌍라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버튼을 탁 당겼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좌석에 앉아서 등골이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런 거를 정말 느끼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요즘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다시 마을의 초입구로 내려가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매장 앞쪽 마당 쪽에다가 CCTV를 달아놓더라고요. ADT 캡스 해가지고 달아놓잖아요. 움직임 막 감지되고 기사님 방금 여기 오셨지 않냐? 거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딱 보면 우리 매장이다. 다시 오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튜닝샵이나 이런 걸 보면 보통 창고형처럼 생겼어요. 거기는 좀 특이했던 게 가운데 큰 자물쇠를 하나 열면 양쪽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렉이라고 하시나요, 돌비님? 렉 장비라고 해서 팔레트를 이렇게 쌓을 수 있는 3단짜리 렉이 있어요. 그게 그 공장 안에 이렇게 쫙 들어가 있었는데 딱 들어갔을 때는 정말 깜깜하고 건물 안 자체도 창고 안 자체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일을 마무리할 때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불이 없으니까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사장님 제가 이거 사진을 좀 찍어서 꼭 보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불을 하나 켤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불을 켤 수가 있대요. 오른쪽에 해서 불을 하나 탁 켜니까 정말 환해지더라고요. 어두웠다가 환해지면 사람이 안도감이 듭니다. 네. 지금 좀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진을 다 찍고 불을 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로등도 없고 마당에 아무것도 없고 불을 끄면은 저 차 한 대랑 저 차도 이제 불을 꺼져 있을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 불을 끄고 나가자. 가운데 큰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걸 다시 잠그고 나왔는데 한 15분 지났나? 그 ADT 캡슐을 핸드폰으로 해제를 하고 풀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하셨는데 다시 잠금을 하셨는데 안 잠긴대요. 안 잠기는 이유가 뭐가 있냐 보면은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센서와 센서 사이에 레이저가 투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비 버튼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활성화가 안 되신대요. 근데 제가 서 있던 자리는 그 창고 입구에 자물쇠 잠근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창고와 창고 사이에 통로가 하나 있었는데 통로에도 센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고와 창고 사이를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길에 어떤 뭔가가 떨어진 것 같다. 기사님이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길 처음 가보고 이 어두운 곳을 내가 여기 올라가라고? 나는 너무 겁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무섭다 지금. 제가 오늘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분이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은 대구 서구의 어떤 곳이었고 제가 본가가 있는 곳은 동구란 말이에요. 서구와 동구 사이에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그분이 팁을 주시겠다. 내가 2만 원 정도 더 챙겨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셔라. 이러면은 창고 경비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라길래 알겠습니다 했죠.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하러 갔는데
가운데 보면 무슨 칸막이 같은 게 하나 있대요. 들어가서 칸막이를 조금 치면은 안쪽으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쳐봐라. 발로 탕 차고 경비를 눌렀는데 됐대요. 그러고 나서 기사님 지금 바로 입금해드릴 테니까 거기 마을 입구로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내려가시면 어차피 마을에 가도 입구 괜찮다. 천천히 내려가셔서 가셔라. 고생하셨다. 제가 경비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로 갔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마당 앞에 뭐가 움직이면 움직임 센서가 울린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30분 뒤에 전화가 오셔서 기사님 혹시 아직 안 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저 카카오티 불러서 택시기사님 오고 있다. 한 7분 뒤면 도착한다. 아닌데? 집 마당 앞에 뭐가 계속 움직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진짜. 분명히 나 혼자 있었고 거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들짐승일 수도 있지 않는가. 왜냐면 뒤에가 산이니까. 그 사장님께 결국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본인이 동영상을 보겠대요. CCTV를 봤는데 이 사장님께서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센서를 보기 전에 경비가 한번 작동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경비 해제가 한번 작동이 됐다가 다시 경비가 되고 움직임이 감지가 됐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그 창고 정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물쇠가 잠겨 있는 거? 거기 우측에 보면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고리가 있는, 문고리를 돌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잠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CCTV를 봤는데 그 문고리가 열리면서 누가 나오는 흔적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였던 거죠. 예. 문고리가 열렸다가 완전히 활짝 열려서 벽에 한번 탁 부딪히고 가만히 있다가 엄청 빠르게 탁 닫힌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제가 그런 줄 알았대요. 차에다가 뭐 두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위치를 보내드리니까 사장님이 이거 아닌데 거기에 있을 사람도 없고 그 문이 잠겨있다. 기사님이 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이게 왜냐면 안에 뭐 튜닝 장비나 이런 게 있어서 좀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서 우리 저거 잠궈 놓는다. 왜 그렇죠? 이랬는데 그 옆에 텐트가 하나 있어요. 하얀 색깔 우리 그 아울렛 같은 데 보면은 텐트가 있고 그 위에 깃발 달린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Backseat confetti. Yeah. Backseat confetti. Put a late in your hoodie. Still got sand on my shoes. You laugh like you knew me. Now
I'm back in your view. Chain on my collar, cool. Phone face down, no clues. You said don't act brand new, girl. I'm acting on you. Yeah, you got that look, makes time slow down. One little smile turn me inside out. I kept it chill, no I can't pretend. One step closer, we start again. Backseat confetti. Backseat confetti. Say my name, let it hit. Backseat confetti. You got me ready. You got me ready. One more spark, that's it. Backseat confetti. Window crack, bass low. Your perfume in the dark. You bite your lip when I talk. Like you already won my heart. Your friends act loud, but you don't need the crowd. You lean in, I lean back, and we both get found. You got that look, makes time slow down. One little smile turn me inside out. I kept it cool, now I can't pretend. One step closer, we start again. Backseat confetti. Backseat confetti. Say my name, let it hit. Backseat confetti. You got me ready. You got me ready. One more spark, that's it. Backseat confetti. Hands in the air, we don't need to plan. If the night falls apart, we can still say we can. I like your chaos, you like my grin. When the door shuts off, we let the fun begin. Backseat confetti. Backseat confetti. Say my name, let it hit. 텐트 있잖아요. 그런 텐트가 있었는데 그 텐트를 다 잠궈놓고 이렇게 퇴근을 하셨대요. 근데 그 텐트가 안쪽으로 모이는 거죠.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가운데 지점이 다 잠겨 있었는데 찍찍이로 잠겨 있었는데 CCTV를 보니까 찍찍이가 풀린 거예요. 풀려서 나풀 하다가 아침에 와보니까 다 풀려 있었대요. 근데 이 찍찍이의 강도가 엄청 세서 사람이 듣지 않는 이상은 풀릴 수가 없대요. 예. 그러고 나서 사장님 이건 제가 내일 아침에 확인해볼게요. 정말 이상하다. 이게 문이 열릴 수가 없다. 정말 안 여셨냐? 이러길래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냐. 나 그러지 말라. 나 정말 무섭다. 나 진짜 정말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그만하시라고. 나 진짜 화낸다고. 그만하셔라 이랬는데 알겠다고. 겁이 의외로 많으시네? 이랬는데 예. 사장님이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잤는데 제가 살면서 가위라는 거를 처음 눌려봤어요. 그날. 제 방 구조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니까 제 물건들은 다 그대로 있었고 문 옆에 책상이 있고 의자 있고 그 옆에 무슨 장신 거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방에 앉아 있는데 책상 밑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이 있잖아요. 의자를 넣는 공간이 있는데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눈은 떴어요. 사실 제가 이게 잘 때 약간의 빛은 있어야 잠이 드는 성향이라서 그 천장에 조그마한 불빛을 하나 켜놓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불빛은 제가 자고 일어나는 내내 항상 켜져 있잖아요. 근데 자는데 뭔가 바퀴가 끌려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의자를 당기면은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들리면서 눈을 탁 떴는데 천장에 무드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살짝 가려지면 빛이 일부는 보이고 일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무드등에 보이면서 뭔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위를 푸는 방법은 유튜브도 많이 봤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봐서 다 아는데 그걸 시도를 조차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생전 처음 겪어보는 거였고 막 등골이 진짜 오싹하다고 우리 요추 부분에 땀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가운데에 누워있는데 침대에 이렇게 다리를 큰 대자로 잔다고 해야 되나요? 큰 대자로 누워있으면 우리 양 허벅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침대에 뭐가 눌리면 양 허벅지가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눈을 탁 떴는데 꼬마애는 아닌데 조금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제 허벅지 양쪽 바깥쪽에다가 서 있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게 내가 꿈꾸는 것 같다. 나 이런 경험 정말 처음인데 눈을 탁 떴는데 몸이 가위에서 풀리지는 않았는데 자꾸 사람이 이게 좀 어두운 부분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눈을 아래쪽으로 깔고 의자 밑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흰자 2개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일어났는데 그냥 아침이었단 말이에요. 아침이었는데 부재중 전화가 7통이 와 있는 겁니다. 저는 다음날은 이제 예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서 좀 쉬었다 나가야겠다 이랬는데 전화가 7통 정도 와 있길래
뭐지? 이러고 봤는데 그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아침에 오셔서 CCTV를 봤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자물쇠를 잠그고 제 뒤에 하얀색 뭔가가 따라서 같이 나온 거예요. 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경비 센서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그 오르막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와서 그 창고 마당을 딱 지나가는데 제 뒤에 T죠. T 거기를 붙잡고 같이 올라온 거래요. 같이 올라온 걸 사장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사장님은 제가 누구를 태워서 오신 줄 알았대요. 왜냐면 탁송기사들이나 대리기사들은 픽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태워서 왔나? 그래서 계속 봤는데 반대쪽 CCTV를 보게 됩니다. 가운데 길이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길에 문짝을 발로 차면은 경비가 된다라고 해서 문짝을 발로 차는 것까지 찍혔는데 가운데에도 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가고 나서 왼쪽 가운데 문이 팍 열렸다가 알아서 닫히고 그 마지막에 문이 열렸던 게 제가 문을 닫았던 그 정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닫히고 그 하얀색이 텐트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보이지는 않았대요. 근데 하얀색 텐트 쪽으로 갔을 때 그 사장님이 아침에 텐트 쪽을 봤는데 텐트에 손 모양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흙이 잔뜩 묻은 손으로 그걸 꽉 쥐면 생기는 자국이 있잖아요. 그게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끝입니다. 근데 예. 가위라는 거를 정말 생전 처음 눌려봤어요. 근데 이 가위 눌림이라는 거는 겪어본 사람들도 알겠지만 눌리면 답이 없어요, 진짜. 아예 이런 경험도 없었고 유독 이 시참을 처음에 참석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그러시지? 이게 그 얘기하면 따라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 물론 제가 이 시참을 참석할 주제가 더 생기는 거니까 네네네. 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 돌비님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사람이 안 겪던 걸 겪으니까 와, 내가 정말 피곤하구나 이 생각과 동시에 예. 내가 미친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탕민이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겪는다면 저는 빨리 죽었어야 돼요, 진짜로.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겪을 사람은 겪는 것이다. 네, 안 겪을 사람은 백날 제 걸 듣건 귀신 얘기를 하건 경험을 못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잡을 건 잡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탕리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시니까 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좀 고지로 가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나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러 곳이 있지만 특히 좀 안 좋은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수많은 이야기들을 겪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겪는 건 환영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 뭐 어떤 귀신을 본다거나 이런 건 환영인데 너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막 위협이 가해진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시면 좋겠다라는 선에서 겪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또 이야기를 해주시러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께서도 가위 눌리시는 거 환영입니다. 그리고 귀신 보시는 거 환영입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선까지는 안 가시는 걸 그거는 제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